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미디어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윤병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할 논문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효율적인 사이언스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전 부분에서 강조했던 모델을 치거나 모델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모델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사실 이제 모델 인퍼런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피션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이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는 잠시 배제하고 카테고리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모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전부터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디스틸레이션 쪽으로 이제 최근에 논문이 나와서 그런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LLM Training and Distillation Practice라는 페이퍼고 최근에 8월 11일자로 아카이브에 업로드된 페이퍼고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많이 화제가 됐던 페이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를 소개하기 앞서 프루닝과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페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프루닝인데요.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말 가지치기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를 최대한 압축시키고 잘라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웨이트에 대한 임포턴스를 봐. 예를 들어서 이 웨이트가 얼마나 이 모델 파라미터 프리딕션에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임포턴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임포턴스를 구하거나 아니면 특정 피처의 채널에 대한 임포턴스 그리고 이제 구하게 된 임포턴스를 기준으로 언임포턴트한 것들을 이제 아래서부터 소팅을 한 다음에 총 전체 파라미터 중에서 임포턴트한 메저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덜 중요한 파라미터별로 계속 이제 어떤 특정한 픽스드 레이쇼 예를 들어 프로닝이 50%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언임포턴트한 거 50% 삭제하는 이런 기준으로 프로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닝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퍼포먼스에 대한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리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닝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언스트럭처드 프로닝과 스트럭처드 프로닝이 있습니다. 이때 요 의미를 봤을 때 언스트럭처드와 스트럭처의 차이가 혹시 추측하실 수 있으실까요? 웨이트 임포턴스와 체감 임포턴스가 있을 때 각각이 어떻게 잘 매칭이 돼서 둘 중에 하나는 언스트럭처가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스트럭처가 되는 구조. 네, 그래서 이 언스트럭처드 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말 표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스트럭처드는 피처의 어떤 레이어 그리고 피처의 어떤 채널 그 채널에 대한 임포턴스를 구하고 그 채널에 대해서 프로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 자체가 스트럭처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각각의 웨이트에 대한 임포턴스는 스트럭처보다는 훨씬 스트럭처보다 조금 더 딥하게, 좀 더 파이브랜드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언스트럭처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언스트럭처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레이어에서 어떤 특정 웨이트의 조합으로 인해서 특정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웨이트의 조합으로 한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웨이트 하나하나 스페시픽하게 하나씩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애큐레이트한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스트럭처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보다 웨이트 임포턴스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웨이트를 삭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피션시를 위한 어떤 속도에 대한 이피션시를 갖기 위한 이제 사실 제일 큰 목적인데 웨이트 임포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피션시를 갖지 못합니다. 이유는 웨이트를 죽인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0으로 만든다는 것과 동일한데 사실 어떤 특정 어떤 아주 큰 예를 들어서 한 1024 곱하기 1024 nn.점 리니어 1024 곱하기 1024, 1024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50%를 0으로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과연 진짜 그 0이 삭제돼서 웨이트를 계산하지 않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0만 곱해서 곱하기는 이제 유지한 채로 계산에 대한 이득이 없을 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랜덤으로 지우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0이라는 숫자를 곱하는 행위를 다시 하기 때문에 사실 이피션시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쿠다 레벨, 좀 더 로우 레벨에서 만지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조차도 언스트럭처드를 행하지 않는 걸 보아하니 더 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스트럭처드는 이제 요즘 이제 프로닝 입장에서 언스트럭처는 잘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드는 말 그대로 그래서 채널 단위로 아예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피션시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네, 언스트럭처드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이 된 파라미터의 웨이트 매그니튜드를 비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특정 레이어를 만드는 웨이트 디멘션이 3이고 뭐 0.1, 1, 3 이런 식으로 3개가 웨이트가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0.1이라는 웨이트가 1과 3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매그니튜드를 기준으로 단순히 0.1을 너 너무 작으니까 0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만 보고 이제 그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작은 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unimportant하다 하고 이제 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 베리에이션인데요. 이건 조금 더 웨이트 매그니튜드보다는 인터프리터블을 합니다. 특정 웨이트, 예를 들어서 웨이트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웨이트를 0으로 죽입니다. 0으로 죽였을 때 로스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웨이트를 살렸을 때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 로스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엄청 크다. 그러면 그 특정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반대로 어떤 특정 웨이트를 0으로 주겠는데 로스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반대로 그 로스는 어떻게 보면 어, 되게 이제 필요 없는 리던던한 파라미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로스 베리에이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 페이퍼는 되게 좋은 페이퍼에 이렇게 이제 그 증명과 모든 설명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드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averaged weight importance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웨이트를 기준으로 다음 채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의 웨이트들에 대한 그 임포턴스는 저희가 구해놓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특정 채널을 만드는 웨이트들의 임포턴스의 에버리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대로 채널에 대해서 각각의 채널을 만드는 웨이트들의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 에버리지가 가장 낮은 것들, 어닝폴턴한 것들을 잘라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조금 더 심플한 방법이면서도 아까 여기에 웨이트 매그니튜드와 조금 비슷한 방법인데 그 특정 레이어의 피처에 해당하는 그 값을 보고 그 값의 매그니튜드가 작은 것들을 쳐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웨이트 임포턴스는 말 그대로 언스트럭처드 방법이고 채널 임포턴스는 스트럭처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들이 다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언임포턴트한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리트레이닝해서 퍼포먼스에 대한 리커버리를 만드는 게 프루닝의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드리고 바로 지루할 것 같으니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보통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티처가 너무 큽니다. 엄청나게 큰 티처 모델을 가져오거나 그리고 그 티처가 예를 들어서 너무 엄청나게 뭐 한
뭐 100빌리언짜리 그리고 뭐한 100트릴리언 데이터 개 정도의 데이터로 학습인 티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스튜던트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푸어 데이터로 학습됐거나 스몰 모델 이런 입장에서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논리지 디스트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처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스튜던트가 최대한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이 디스틸레이션인데요. 때로는 티처와 스튜던트가 티처는 쉬운 태스크를 담당하고 스튜던트는 좀 더 훨씬 어려운 태스크를 담당해서 스튜던트가 하드한 태스크를 담당해서 얻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티처한테 다시 넘겨주니까 피드백 시스템도 디스틸레이션에서 중요한 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거의 좀 단점은 티처 스튜던트가 같은 아키텍처여야지만 모든 파라미터를 다 넘길 수 있다는 점이 살짝의 단점이긴 하지만 되게 이제 좋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다이노라는 페이퍼인데요. 위에 같은 경우가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해당하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티처에 해당합니다. 이 두 네트워크는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스튜던트가 티처를 따라감에 있어서 동시에 스튜던트가 배운 것들이 스튜던트의 논리지가 티처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시스템은 사실 이런 레이블이 있는 환경에 비해서는 보다는 레이블이 없는 언스퍼바이저 환경에서 조금 더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디스틸레이션도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논문의 디스틸레이션 방법은 윗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지 모델의 그 논리지를 스몰 모델로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드백 시스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논문을 발표하기 앞서서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페이퍼를 먼저 발표드리고 마지막 이 페이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에 대한 이 큰 그림을 설명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나온 이것도 이제 상당히 꽤 최근에 나온 업로드된 페이퍼고요. 이것 또한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출한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올해 2월에 네모트론 4 15빌리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이제 메탈 라마라든지 다른 언어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2월달 기준으로 2월달 기준으로 이제 네모트론 4 15빌리언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라마 3가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굉장히 올드 패션이긴 하지만 기간을 보시고 양해해 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네모트론 4 15빌리언이라는 엔비디아가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미니트론이라는 모델을 만듭니다. 네, 미니트론의 모델은 8빌리언이고 그리고 이 8빌리언이라는 모델을 다시 프로닝해서 4빌리언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지금 제가 발표 드리려고 하는 논문의 라인이고요. 그리고 작년이었나? 네, 작년에 네모트론 3 8빌리언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요거는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프루닝한 건 아니고요. 4에서 프루닝해서 8빌리언을 만들고 4빌리언을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주장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비슷한 사이즈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미니트론이라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 임포턴스와 채널 임포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웨이트 임포턴스는 이피션시에 전혀 성능에 부스팅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트럭처드 프로닝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를 통해서 각각의 모델에 해당하는 피처들의 매그니튜드를 구해서 매그니튜드가 다른 것들을 쳐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처는 네모트론 4 15빌리언이 되고요. 스튜던트는 이제 프루닝한 요거를 통해서 아까 그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통해서 프루닝된 그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trained LLM, 그러니까 뭐냐면 pre-trained LLM을 이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pre-trained LLM을 이미 가지고 온 상태에서 즉 teacher, 네모트론 4 15빌리언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피처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각각의 여기 보시면 레이어넘, 뭐 어텐션, 레이어넘, MMP가 있는데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그 피처에다가 매그니튜드를 구해서 적당히 프로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적당히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10%, 20%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프로닝을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닝 된 걸 가지고 랭킹을 통해서 자릅니다. 자르고 그리고 티처와 스튜던트를 통해서 디스틸레이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점점 프루닝,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엔비디아의 그 지금 페이퍼는 트레이너 임포턴스로 구하고 그리고 어닝폴턴트한 걸 자르고 그리고 리트레이닝. 근데 이 리트레이닝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말하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테크니컬 페이퍼라서 그런지 되게 설명을 좀 빈약 어, 하고 조금 이제 그 노테이션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LCLM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기에서 스턴트 있죠. 프론드된 네모트론. 이 스턴트와 GT를 따라가는 로스. 그냥 단순 오토리그레스 로스입니다. 그리고 L 로짓은 스턴트의 로짓과 티처의 로짓의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여기 보이는 LI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진 로스, LM 헤드 로스, 뭐,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 있는 피처들에 해당하는 그런 로스, 그 피처들의 매그니튜드의 그 차이, 그러니까 즉 피처가 스턴트 피처와 티처의 피처를 그 직접 팔로잉하게 만드는 그런 레이어 와이즈 피처 디스틸레이션. 그래서 로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사용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소드는 여기서 끝인데 다음에 나올 이제 익스페리먼트가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해서 중요한 익스페리먼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라인을 보시면 4B 랜덤 이니셜이 됐어요. 이거 뭐냐면 4빌리언으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트레인된 LLM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프로닝을 해서 4B 정도의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논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한 상태입니다. 이 토큰은 말 그대로 트레이닝 토큰입니다. 트레이닝 할 때 얼만큼의 그 토큰이 써있는지 데이터셋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요거를 직접 그러니까 요렇게 직접 학습시켰을 때 보시면 150빌리언을 학습시킬 때보다 400빌리언이 훨씬 더 성능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잘 보시면 데이터 사이즈가 3배 정도 되지만 성능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 아키텍처의 한계이죠. 모델 아키텍처 파라미터 사이즈의 한계죠. 세 번째 보시면 네모트론 4 15빌리언으로 그 프루닝을 시작합니다. 시도합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이거보다는 더 좋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트레이너 논리지의 중요성을 여기서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재밌는 게 15빌리언을 먼저 아, 아,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 15빌리언은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단순히 오토리그레시브로 그 학습할 거냐 아니면 디스틸레이션으로 학습할 거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이 이거보다 훨씬 성능이 조금 더 좋다. ML에서는 좀 더 많은 성능 격차가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 네모트론 4 15빌리언으로 프루닝을 해서 4빌리언으로 만든 것과 요거를 8빌리언으로 다시 낮춘 다음에 요 8빌리언을 다시 프루닝해서 요걸 낮춘 것과 요걸 비교를 했을 때 얘가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친 게 성능이 더 좋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프로닝과 디스틸레이션 함께 하는 게 프론하고 이제 그냥 단순히 GT를 따라가는 그런 메소드보다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스크래치보다 훨씬 더 좋다. 네, 이 두 가지와 마지막 세 번째는 엄청 큰 모델에서 작은 모델로 줄이는 것보다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모델에서 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효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니 걱정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실험 뭐냐면 뎁스를 프로닝하는 게 좋냐 아니면 위스를 프로닝하는 게 좋냐 페이퍼 그의 설명입니다. 뎁스는 말 그대로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32개가 있으면 32개를 뭐 24개, 16개, 8개 이렇게 줄인 게 뎁스 프로닝이고요. 위스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워드 인베딩의 보통 스탠다드가 4096, 뭐 1024, 2048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 4096의 위스를 줄이는 걸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뎁스와 위스의 차이고요. 그래서 뎁스를 줄였을 때 이건 이제 어떤 매트릭으로 줄이냐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마지널하고 이제 뎁스보다는 위스가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뎁스랑 위스를 같이 했을 때보다도 위스가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LLM 밸리데이션 로스라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 근거해서 표현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하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밸리데이션 로스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이터레이티브인데요. 뭐가 이터레이티브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티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빌리언을 4빌리언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뭐 8빌리언, 6빌리언 주고 6빌리언을 4빌리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터레이티브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터랩 해보면서 느낀 게 이터랩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이터랩을 하게 하고 디스틸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디스틸레이션 즉 다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학습을 하기 전에고요. 이게 학습을 한 이후입니다. 그랬을 때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이터레이트로 하면 학습하기 전에는 좀 더 좋긴 한데 근데 보시면 이게 로스가 5대입니다. 이건 2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 신뢰가 가는 그런 어떤 그 숫자는 아니죠. 네, 아무튼 리트레이닝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리트레이닝 한 후에서는 리터레이티브에 전혀 베네핏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흥미로웠는데 논리적 인스트레이션은 사실 피드백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모든 웨이트들을 다 같이 이제 피드백하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즉 각각의 레이어별로 피처를 디스틸레이션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결과 플러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썼냐를 확인했을 때는 레이어 와이즈 디스틸레이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이어 와이즈가 보다는 그냥 단순히 아웃풋 쪽에서 디스틸레이션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KL 다이버스고요. 요 LCLM은 요 스튜던트와 요 GT.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GT를 어토리그레시브로 따라가느냐 이거입니다. 디스틸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아웃풋 디스틸레이션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어 와이즈 피처 디스틸레이션을 한 것과 안 한 거를 비교했을 때 안 한 게 좀 더 좋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레이어 와이즈 디스틸레이션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 페이퍼고요. 이제 발표드릴 페이퍼가 네, 지금 제가 선택하고 지금 여기서 발표드리게 되는 8월 11일자 나온 엔비디아 페이퍼. 네, 그래서 이제 이전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네모트론 15빌리언을 미니트론 8빌리언, 4빌리언으로 낮추는 게 이전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드릴 페이퍼는 라마 3.1 8빌리언과 미스트럴 네모 12빌리언 두 개를 미니트론 8빌리언, 4빌리언으로 낮추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유사한데 조금 다른 점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버뷰인데요. 여기서 혹시 어떤 게 기존과 달라졌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딱 하나만 달라졌거든요. 뭐가 달라졌냐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corrected teacher를 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단순히 프리트레인 LLM을 가지고 그냥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직접 디지털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학습을 합니다. 조금만 학습을 합니다. 왜 학습을 하냐?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프리트레인 모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프로닝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프리트레인 데이터의 모델의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프리트레인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논리로 corrected teacher로 디스트리뷰션 하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라마 3.1 위스 같은 경우에는 핏 디멘전이 4096에서 3072로 줄이고요. MLP 히든 디멘전은 14,000에서 이제 9,000대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B 뎁스 같은 경우에는 뎁스를 줄이는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16으로 줄이게 됩니다. 라마 3.1이 원래 8빌리언이기 때문에 딱 반 줄여서 4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트론 8빌리언. 요거는 이제 미스트럴 네모 12빌리언을 줄이는 건데 이거 히든 디멘전은 5120에서 4090을 줄이고 MLP는 이렇게 줄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인다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LM 그러니까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인데요. 보시면 오리지널 티처로 디스트레이션 하는 것과 파인 튠드 된 것,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조금 파인 튜닝해서 프레이닝하고 디스트레이션 한 거의 차이를 보면 이 LM 밸리데이션 로스로 이 파인 튠 된 게 훨씬 더 밸리데이션 로스가 더 줄어듦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를 줄인 것과 뎁스를 줄인 건데요. 위스는 아까 전 논문에서부터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피처 매그니튜드를 언이퀄턴트한 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고 뎁스는 말 그대로 뎁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뎁스 같은 경우에는 단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위스의 밸리데이션 로스가 좀 더 낮았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걸 가지고 디스트레이션 하느냐 그리고 랜덤 프루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프루닝을 피처 임포턴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프루닝하고 디스트레이션 하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루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스튜던트와 GT 로스로 디스트레이션 하지 않고 단순히 오토리그레시브로 학습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티처로 디스트레이션 하느냐 요 차이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루닝을 하고 티처의 피처를 따라가게 만드는 요 피처 디스틸레이션 요 방법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뎁스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뎁스에 대한 그 임플턴스는 어떻게 구했다고 하냐면 특정 뎁스를 지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웨이트 임폴턴스를 말씀드릴 때 특정 웨이트를 지웠을 때와 안 지웠을 때 LM 로스 차이를 보고 너무나도 크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우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웨이트를 지우고 로스를 구했는데 로스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작다. 그러면 이 로스는 필요가 없구나. 이 로스를 지워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뎁스 똑같습니다. 특정 예를 들어서 32개 중에서 하나를 뎁스를 지우고 로스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그 뎁스를 다시 끼운 다음에 로스를 봤을 때 그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다. 그러면 그 특정 뎁스는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시면 드럼 원 레이어 보이죠? 이 주황색 레이어가 뭐냐면 이 1번이 첫 번째 레이어를 지웠을 때, 이 2번은 두 번째 레이어를 지웠을 때, 3은 세 번째 레이어를 지웠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앞쪽과 뒤쪽에서 이 LN 로스의 베리에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즉 앞쪽과 뒤쪽이 되게 중요한 뎁스인 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롭 2 레이어는 두 개를 동시에 줬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 주고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이것도 이제 앞쪽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 앞쪽에 많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되게 좋은 페이퍼인데 이 좋은 페이퍼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위스와 뎁스에 대한 이런 프루닝을 이제 진행을 했고 당연히 그 속도 면에서는 뎁스를 줄인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뭐 아시겠지만 레이어가 없는 게 더 빠르겠죠. 위스보다는. 그래서 뎁스는 이제 좋은 점은 훨씬 빠르다.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라바 3.1 8빌리언을 4빌리언으로 이제 프루닝을 하게 되면 기존의 4빌리언 모델보다 성능이 어느 정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 위스를 보시면 되겠다. 뎁스보다는 위스가 훨씬 더 좋아서 보시면 50.9보다 55.6. 네, 물론 이제 기존 네, 이거는 그 네모트론 이거는 이게 요 4빌리언은 네모트론 15빌리언을 줄인 4빌리언을 줄인 요 파라미터고요. 요거는 라마 3.1을 4빌리언을 줄인 파라미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슷한 사이즈를 봤을 때 성능이 그래도 좀 우세하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스트럴 네모 12빌리언을 8빌리언으로 줄인 네, 파라미터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라마 3.1 8빌리언에 비해서 성능이 그래도 좋다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 얘기를 드리면 티처를 커렉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유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LLM이 학습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뭔가 프로닝을 하고 디스틸레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티처를 우선 어느 정도 커렉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커렉팅하면 안 된다고 그 리포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티브 프루닝과 레이어 와이즈 디스틸레이션이 전혀 베네핏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것만 보고 베네핏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또 그거대로 또 다시 프레임워크가 또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이 친구들 모델에서만 하는 어떤 그런 일반화 떨어진 그런 작업들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신뢰가 가진 않지만 네, 이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쉘로와 디펄 레이어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쉘로한 레이어를 삭제했을 때 LM 로스가 얼마나 변하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것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뎁스보다 위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저 또한 이게 과연 페어한 실험이었는지 잘 모르겠는 게 뎁스를 30에서 16으로 줄일 때 보통 이것도 그냥 막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줄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뎁스 중에서도 뭐 되게 진짜 세일리언스를 더 자세하게 구하는 방법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반토막 자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큰 실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학습하는 것보다 당연히 프리인과 디스틸레이션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담는 것 같은데 12빌리언에서 8빌리언으로 가고 8빌리언에서 4빌리언으로 가는 게 바로 12빌리언에서 4빌리언보다 훨씬 더 이펙티브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예를 들어서 12빌리언이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아웃풋의 퀄리티와 8빌리언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4빌리언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8빌리언 정도 파라미터 수준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이려면 10빌리언, 12빌리언.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큰 파라미터가 더 낫지. 나보다 막 800빌리언, 8트릴리언 이런 네, 그런 티처가 뽑을 수 있는 제너레이션을 따라가는 걸 비해서 그보다 조금 더 내가 좀 따라잡을 수 있는 12빌리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맥센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유사한 어, 성능의 그 일관성을 보여준 이런 페이퍼가 있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짤막하게 인바이먼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미나이 프로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 초록색이 제미나이 프로로 만든 데이터셋을 학습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이 제미나이 플래시, 그러니까 프로보다 훨씬 더 낮고 이제 모델 사이즈가 낮고 되게 싼 거, 그걸로 이제 만든 데이터셋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 요거만 보겠습니다. gem마 7빌리언을 가지고 파인튜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프로를 가지고 파인튜닝 한 거에 비해서 더 싸고 저렴한 걸 가지고 파인튜닝하면 더 성이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가설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판사한테 야 미분은 이거야. 이를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가 고등학생한테 미분을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딥한 컴플렉스 리즈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인사이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